네, 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내 종목만 올라가면 기분이 더 좋죠. 물론 다른 종목들이 쭉 올라가면서 내 포트의 전체 수익률이 끌어올리는 것도 좋지만 시장이 우후죽순으로 무너질 때 그래도 내 포트 안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종목이 있으면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제 같은 시장 속에서는 조선과 방산주를 두고 계셨던 분들은 그런 생각하셨을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방산주는 어제 나의 수익률에 있어서의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그런 종목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의주에서는요, 이 주제 한번 잡아봤습니다. 방산주, K방산은 내 수익률을 지켜. 급등하는 방산주는 과연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항상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현대로템이나 LIG 넥슨도 그렇고요. 방산주 이야기할 때마다 더 오른다라고 합니다. 더 좋다라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좀 고점이었는데 사도 될까? 그때가 사야 할 그런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방산주를 다뤘고요. 오늘도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더 올라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순간인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휴일 사이에서는 트럼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회담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돌이라는 단어가 시장에 거론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유럽의 방위비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지원 다 끊어 이렇게 이야기를 바로 던지자 시장에서는 어떡하지라는 그런 쪽이 있다면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에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군이라는 해석이 됐고요. 어제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의 주가에 급등이 나타났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무려 17%의 급등이 나타났고요. 현대로템의 주가도 11%대 그리고 LIG 넥스원도 7% 넘게 올랐고 한국항공우주는 6% 넘는 상승 그리고 퍼스텍의 주가도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방산주의 급등이 나타났고요. 반대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종전,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재건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는 급락이 나타났죠. 정상회담 파행의 여파가 이렇게 두 종목군의 희비를 교차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군비 증강에 대한 필요성 제기 가능성이 나타났고요. K방산은 여기에 또 수혜가 기대가 되겠죠. 유럽에서 만약에 국방 예산을 증액을 하면 K방산은 수주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EU 국가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행보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군비 증강을 논의한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니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도 K방산 관련한 러브콜이 굉장히 뜨겁죠. 다음 장 볼까요? 앞으로는 과연 얼마나 더 뜨거워질까요? 사실 지금 동유럽이나 북유럽 국가의 GDP 대비 5%까지 군비 증강을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작년 대비해서 무려 82조 원의 금액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추가 지출하게 된다면 이 금액이 다 우리나라 기업으로 오지는 않겠지만 관련한 그 금액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한 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더 증액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덕분에 유럽이 원하는 빠른 납기를 맞출 수 있고 또 가성비가 있는 무기 제공은 우리나라 K방산 기업의 또 전매 특허이기 때문에 또 기대감을 당연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런 기업 외에도 대성 하이텍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이제 글로벌 방산 기업과 유럽 내 부품 현지 생산 계약을 체결한 부분들이 또 언급이 되면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앞으로 사실 그동안에 급격하게 조선도 그랬고요. 방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수주 잔고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자 항상 이럴 때마다 나오는 단어 있죠. 피크아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미국이 점진적으로 지금 국제 무대에서 개입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입을 줄여간다는 게 그동안에는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국방을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계속 발을 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K방산에 있어서의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옆에 보여드리는 차트가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G7 국가들의 경제력 대비해서 방위비 인상의 노력이 얼마나
얼마나 부족한지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이 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G7 방위비 총합 대비해서 미국 방위비 비중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GDP 대비해서 미국의 GDP 비중 지금 보면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방위비 증액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K방산의 기회는 그렇다면 이만큼이나 더 열려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한국의 방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단 국가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련한 산업이 있어서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특성상 높은 가동률을 유지한다. 어쩔 수 없이 관련한 방사에 있어서의 무기를 만들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내수도 그렇고 또 뭐 밖으로 수출하는 것도 그렇고 공장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혜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국내 방산업체 가동률 추이 한번 보시죠. 방산업체 지금 제조업 평균이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70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2010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동률 자체가 제조업 평균 대비해서도 훌쩍 넘어서는 그러한 수준이고요.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유럽 제조업 역량의 등수 추이를 확인해 보자면요. 이 짙은 파란색이 코리아,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요 가장 맨 위에 있는 이런 쪽이 이제 독일이고요. 요 아래에 있는 쪽이 지금 미국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관련한 역량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수준에서 또 글로벌 대비해서도 어깨를 좀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혜주 찾기에 여러분 열을 올리실 텐데 어떤 기업을 골라야 할지 고민하시기보다는 어떤 기업이든 일단 내 포트에 먼저 좀 종목을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탑픽 그래서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냐, 뭐 현대로템이냐, 뭐 LH 넥스원이냐 시장에서는 이야기들이 참 많으니까 하나만 고르기 어려우니까 한번 골라 담아 볼까라는 그런 심리로 내가 10주를 산다면 세 종목은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세 종목은 현대로템 이렇게 뭐 바구니에 담아도 좋겠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방산 관련한 실적 증가로 앞으로 수주 모멘텀이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상방산 관련한 매출은 2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수익성 자체도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집트나 호주에서 K9 자주포 양산을 하게 된다면 매출 인식이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에 플러스 요인이 있다라는 거고요. 현대로템은 최근 2조 2천억 규모의 모로코 전동차 수주 공시를 했습니다. 현대로템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산으로서도 매력있지만 지금 전동차 쪽에 있어서에도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양쪽 어깨에 날개를 같이 달고서 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가장 성장률이 높은 구간이 바로 현대로템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올랐던 부분이 뭐 선반영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가장 성장률이 높은 이 구간에 주가도 더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갖고 있습니다. 중동이나 동유럽 중심으로 한 성장 앞으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요. 현대로템에 관련한 다른 기업 대비해서 주가 수준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국과 유럽의 지상 방산업체의 주가 추이고요.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는 그런 종목이 지금 현대로템이라는 건데 지금 가장 최근에 많이 올랐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위에 있고요. 다른 이제 유럽 기업들 그리고 현대로템이 여기 지금 흐린 회색인데 그만큼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혹은 지금까지 쉬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장률 속에서 올라갈 여력이 있다로 시장은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탑픽은 뭘까요? 뭐 댓글에 뭐 현대로템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다양한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도운의 주식 이야기 방산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